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낡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담장 아래 국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대문 옆에는 수십 년 묵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집을 처음 가꾸기 시작한 사람은 이정숙 씨입니다. 올해로 63. 남편 김태성 씨와 결혼한 지 꼭 35해째 되는 해입니다. 이정숙 씨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박순례 씨의 혈압약을 챙기고 미음을 끓이고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엔 남편 아침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립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 3달이 된 남편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안일은 더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느냐고. 이정숙 씨라면 아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게 그런 거려니 했죠. 아침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 씨, 남편 김태성 씨, 그리고 이정숙 씨. 박순례 씨는 올해 86입니다. 오래전부터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밥상이 놓이면 시어머니는 먼저 수저를 들고 남편이 그 다음, 이정숙 씨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도 이정숙 씨는 시어머니 국그릇에 뚝배기를 덜어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이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였습니다. 35년 동안 이 식탁에서 이정숙 씨가 먼저 수저를 든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정숙 씨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인가 식구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늦가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모이는 작은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다들 얼굴 한번 보자는 자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큰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이미 시누이와 형님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서 얘기꽃을 피우는 동안 부엌에 있는 사람은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자리가 잡힐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 씨가 손주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이렇게 좋을 수가. 그 말에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잠깐 웃으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지. 식구지. 좌중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는 멋쩍게 웃었고 남편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식구지. 그 한마디가 이정숙 씨의 기억을 하나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딸 이수연이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이정숙 씨는 당시 갖고 있던 적금을 깨 딸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나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뭘 그리 퍼줘. 이정숙 씨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에는 이정숙 씨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결혼 초 이정숙 씨의 친정에서 보탠 돈이 집을 사는데 큰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들 태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태성이 집이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이정숙 씨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끓도록 불을 올렸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식구지라는 그 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혈압약을 챙기고 미음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고 시어머니는 수저를 먼저 들었고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식구라면, 그 말이 맞다면. 이정숙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등기부 등본을 꺼내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감나무 잎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상이 물려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딸, 그러니까 친손녀를 가까이 앉히고 용돈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그 옆에는 딸 이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에게도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친손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어머니 이정숙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차이 나는 거 알아? 이정숙 씨는 대답 대신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냥 둬. 괜한 말하지 마라.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엔 이정숙 씨가 오래 외면해온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외출복을 챙기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진료실 앞 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담당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이정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해요. 중요한 얘기는 아들이 들어야지. 이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 태성 씨가 직장에서 달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이정숙 씨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도 옆에 앉은 다른 보호자도 아무도 이정숙 씨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화장실 타일이 들뜨고 부엌 싱크대 아래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수리업체에 연락하고 일정을 잡고 자재를 고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비용은 이정숙 씨의 생활비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수리가 끝난 날 저녁, 시어머니는 새로 단장된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아들 태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태성이 집은 손을 봐줘야 살 것 같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싱크대 앞에서 들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행주로 조리대를 닦으면서 태성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가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꾸하셨습니다. 그야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이정숙 씨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행주질만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딸 이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이정숙 씨는 처음엔 별일 없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정숙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 오늘 또 그 말 들었어. 태성이 집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이름 등기에 올라가 있잖아. 그래. 그런데 나는 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겠니?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이상한 거야.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정숙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 태성 씨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성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우리 집 맞죠? 태성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집이지.
이정숙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자꾸 태성이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태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정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오래된 서랍안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친정에서 받은 혼수 목록, 집을 살 때 이정숙 씨 명의로 넣었던 자금 내역, 그리고 등기부 등본, 서류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씨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것. 딸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할 얘기 있어. 이정숙 씨는 문자를 읽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딸 이수연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숙 씨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은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연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에 등기소 들렀어. 이정숙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 이름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손가락으로 짚은 곳을 보는 순간 이정숙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근저당 설정 항목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언제 잡혔는지, 누가 잡혔는지. 그 집에서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3년 전에 설정한 거야. 이정숙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이면 내가 아플 때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숙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석 달을 누워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남편 태성 씨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또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5년을 살면서 정작 이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설정 금액이 적지 않아.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한테 뭔가 말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들은 게 있어서. 이정숙 씨는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수연이 말한 것은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수연이 명절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안방 앞을 지나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나중에 처리해야 해. 정숙이한테 반 넘어가면 안 돼.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다가 더 힘들어질까봐. 괜히 분란이 생길까봐. 이정숙 씨는 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수발을 들고 집을 고치고 그 모든 세월 뒤에 남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처분해야 해. 이정숙 씨는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태성 씨가 잠든 뒤 이정숙 씨는 서재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남편이 보관해온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함께 법무사와 주고받은 서신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정숙 씨가 수술 후 입원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일부 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신인은 시어머니 박술래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서신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밥그릇을 놓고 수저를 가지런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딸 수연이 알려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정숙 씨가 처음으로 혼자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본인 지분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정숙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딸한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증여세 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크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이정숙 씨는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겼습니다. 수연에게만 알렸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성 씨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저녁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똑같이 밥을 차렸습니다. 똑같이 약을 챙겼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씨의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엔 시선이 항상 아래를 향했습니다. 이제는 가끔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처리 완료돼. 이정숙 씨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어느새 잎이 가득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씨는 처음으로 그 봄이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여 절차가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리가 완료됐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문자를 읽고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태성 씨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이정숙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집은 수연이한테 증여했어요. 태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정숙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한마디 없이 한 일이 있잖아요. 태성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태성 씨는 처음엔 당황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3년 전 근저당 설정 이야기, 안방에서 오간 대화 이야기,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태성 씨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이정숙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태성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정숙 씨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선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 씨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아침 이정숙 씨가 혈압약을 챙겨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 이정숙 씨는 약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래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 가족 맞죠?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족이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는 더 이상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이정숙 씨의 아침은 여전히 일찍 시작됩니다. 혈압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창문을 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이정숙 씨는 식탁에 앉을 때 가장 먼저 수저를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뭐라 할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딸 수연이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어색하게 눈치를 보던 수연이 이제는 부엌에 들어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이리 와봐. 작은 웃음이 부엌을 채웁니다. 이정숙 씨는 따로 저축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온전히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매달 조금씩 넣습니다. 어디에 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마당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잎이 가득했습니다. 봄 저녁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오래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던 날,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그때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딸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마당에 앉아 있어.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이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숙 씨는 다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부터 식구라는 말에 상처를 받던 날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제 그 시간들을 억울하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으로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정숙 씨처럼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자리가 당신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